안녕하세요. 와몸 토픽입니다. 오늘은 78회 시험을 대비해서 54번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버려진 애완동물인데요. 버려진 애완동물을 다른 말로 유기동물이라고도 하죠.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볼게요.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크게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죠. 개 있고요. 고양이 가장 많이 기릅니다. 또 새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애완동물이 있어요. 애완동물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큰 즐거움, 기쁨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나와 있네요.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여기에서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가 나와 있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왜 힘들까 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힘들까? 애완동물 키우는 게. 계속 볼게요.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버려진 동물, 버려진 애완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밑에 문제 봐야겠죠?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키우다가 힘들어서 버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왜 힘들까? 힘든 이유를 생각하면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겠죠. 마지막,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자, 위에서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유만 없앤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 먼저 생각해야겠죠. 자,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힘들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자, 키우기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완동물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개 같은 경우는 짖죠. 자, 멍멍이라고 짖으면 너무 시끄럽고 이웃과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요, 이웃 간의 갈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옆집에서 나오는 애완동물의 소리, 개소리나 고양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털이 있죠. 그럼 털이 막 날려요. 그러면 털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기거나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털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기거나 또는 호흡을 하는데 숨을 쉬는데 털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애완동물과 어린 아이를 같이 기를 때 아이가 애완동물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애완동물 옷이나 애완동물 밥이나 이런 것들도 돈이 들지만 애완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을 가야 되는데 동물병원에 갔을 때는 실제로 돈이 많이 듭니다. 동물들이 아플 때 치료를 해주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키우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엔 동물들을 버리게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다가 힘들면 버리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책임감이라고 해요. 책임감. 어떤 것을 맡아서 끝까지 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했으면, 애완동물을 키우기로 생각했으면 이 애완동물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맡아야 하는데 그걸 중간에 포기해요. 이것을 책임감 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버려지는 이유,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가장 큰 원인은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해결하면서 끝까지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버리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버려진 동물,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을 버려요. 자, 버리다 보니까 도시나 시골에는 버려진 동물들이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애완동물이 버려지면 야생동물, 주인 없이 혼자서 크는 야생동물이 되는데 이런 야생동물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버려진 고양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음식을 찾아요. 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더럽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더러워진다, 도시를 더럽힌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 개가 많아지거나 고양이가 많아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위협한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려진 동물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도시가 더러워진다, 도시를 더럽게 만든다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사람들을 이런 유기동물들이 위협한다. 위협은 위기를 느끼게 만든다. 위험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시를 더럽게 만든다. 두 번째는 사람을 공격해서 위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또 생각해 보면 동물들로 인한 문제 생각해 볼게요.
키우다가 키우기 힘들면 그냥 버려요. 사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마치 인형처럼,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다가 쉽게 버리는 거겠죠.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물건처럼 쉽게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쉽게 여기는, 생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죽이거나 버릴 수 있게 무시하는 것을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렇게 유기동물의 가장 큰 문제는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 경시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이 도시를 더럽히거나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버려진 동물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유기동물 보호소를 만듭니다. 버려진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만들어 뒀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어요.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이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에서는 동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호하는데요. 이런데 돈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왜냐면 국가가 해주는 거니까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쓴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이런 답이 되겠지만, 만약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생명경시 현상이 문제가 된다. 생명경시 현상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고급 단어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해결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유기동물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책임감이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어떻게 해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동물이 내 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쉽게 버리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버려졌어도 주인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것을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해요.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은 애완동물과 같은 비슷한 이름인데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면 이 애완동물이 이 사람 거야 라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보호자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동물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국가에서 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으니까 금방 찾아줄 수 있겠죠.
주인이 누군지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거나 동물을 버려도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버리기도 쉽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위에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문제가 생명경시 현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경시 현상의 반대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존중이라고 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존중, 생명을 무시하고 낮게 여기는 것은 생명경시라고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생명존중 교육을 시키면 살아있는 것은 함부로 버리거나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명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물을 사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죠. 이것을 유기동물 입양 문화라고 하는데요. 유기동물을 사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기르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직접 쓴 글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자, 서론 부분은 주제와 관련된 개념, 뜻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세한 상황을 쓰면 된다고 했었죠. 볼게요. 자, 애완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이 말은 이 애완동물을 마치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때문에 이런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한국에서 반려라는 뜻은 원래는 부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을 반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다 라는 뜻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버려지는 애완동물 역시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버려지는 애완동물, 유기동물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 3번 그대로 가지고 왔죠. 본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본론 1번은 원인에 대한 거였죠. 왜 버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보면 먼저 우선 첫 번째로 앞에 접속사 써줬고요.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문제 1번 그대로 가져왔어요.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이유라고 했으니까 뒤에 때문이다 연결되죠. 자, 답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답이 먼저 나왔는데요.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한 것 자세한 이유 뒤에 설명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쉽게 사고 버리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 애완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한대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했죠? 자, 지금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따라서 충동적으로 애완동물을 사고 실증이 나거나 귀찮아지면 쉽게 버린다. 자, 여기 정리하면요. 따라서 쉽게 사고 쉽게 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충동적으로 라는 것은요. 신중하다 반대음입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고민을 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는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충동적으로 라고 하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실수가 많아요.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충동적으로 라는 단어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없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충동적으로 라고 합니다. 약간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죠. 그렇게 갑자기 행동하거나 갑자기 생각하는 것을 충동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증이라는 단어도 한번 볼게요. 실증은요, 사람의 감정, 마음을 설명하는 건데요. 원래는 싫어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싫다라는 거 아시죠? 어떤 것을 미워하거나 보기 힘들어하는 것을 싫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증이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졌죠. 똑같은 의미로 싫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체 본론 1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책임감이 부족한 이유는 애완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생명경시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물건처럼 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처럼이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뭐처럼 자, 명사 다음에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자,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 농구하는 사람이 키가 크죠. 그럼 키가 크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 키가 큰 것을 키가 큰 나무랑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무 같아. 저 사람이 키가 큰데 얼마나 키가 크냐면 나무처럼 커. 나무와 같아 라고 할 때 나무처럼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할 때 이런 처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저기 여자가 있는데 보고 저 여자가 꽃이랑 같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꽃이랑 같다는 건 그만큼 예쁘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꽃처럼 예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럼이 나오면 어떤 대상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론 2번 볼게요. 자, 본론 2번은 문제였죠. 애완동물 버려지는 문제. 자, 볼게요. 자, 이런 이유로 앞에서 버리는 원인, 이유가 나왔으니까 이런 이유로 유기동물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앞에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을 연결시켰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답이 됩니다. 답 한번 볼게요. 유기동물이 많아지면 국가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관리하는데,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 자, 이 부분이 답이 됩니다. 많은 돈이 든다 라는 문제가 생긴다. 아까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유기동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국가에서 버려진 동물을 모아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자, 버려진 유기동물들은 야생동물이 되어서 도시 환경을 망가뜨리거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점 또 나왔는데요. 도시 환경을 망가뜨린다. 사람들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이었죠. 앞에서는 도시를 더럽힌다 라고 했는데요. 같은 표현인데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도시를 더럽게 만든다. 같은 표현이에요. 도시 환경을 망가뜨린다. 바꿔줬습니다. 넘어가서 본론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론 3번은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라고 접속사로 정리해주고 있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고 시작했으니까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뭐뭐 해야 한다. 같은 표현이죠. 자, 답은 가운데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 실시하다, 시작하다 똑같은 표현이죠. 반려동물 등록제를 해야 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신분증을 만들어서 동물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였죠. 더 볼게요. 국가에서 반려동물과 주인을 함께 등록해 관리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등록제는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줄어들 것이다. 무책임 나왔는데요. 무책임은 책임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맡아서 하는 것, 책임지다, 책임. 중간에 포기하는 것, 무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을 때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답 나왔네요.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권장하자.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기를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답을 써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앞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됐는데요. 다만 주제와 관련 있는 생각을 써야만 앞의 내용과 연결되겠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겠죠? 반려동물을 많아지면 버려지는 동물도 많으니까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생명 존중 교육 생각나시나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 내용을 여기에 써줬네요.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교육 필요하다. 반대 의미는 생명 경시 현상이었죠. 자, 이렇게 전체 글을 한 편으로 정리하면 647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론부터 본론 1번, 2번, 3번, 자, 결론까지 정리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 사용해 보았어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